활기찬 삶을 위해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평안해진다. 사람들은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의 본성에 관한 질문과 그 해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종교학,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오한 연구가 거듭되었습니다. 동양 철학 차원에서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 성무선악설이 그것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성선설과 성악설을 주장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자신이 악한 사람을 겪어본 사람일수록 인간은 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예화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린아이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예술에서 추구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삶이 진행되면서 변질될 수 있는 내면의 추함을 통찰했던 것과 연결된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에게 한 후원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깊은 생각에 잠긴 후 다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 속 아이는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웃음을 띠고 있었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이의 순결함을 해칠 수 없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후원자는 만족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도 그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요청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후원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후원자에게 그림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한 모습은 바로 이 아이가 자라 세상에 물들어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 그림 속에는 같은 사람이었지만 탐욕과 증오, 이기심으로 가득 찬 중년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에 깊은 주름이 지고 두 눈은 삶의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름답던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두 그림을 통해 인간의 순수함과 타락을 동시에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아이는 처음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태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타락하고 자기의 내면에 추함을 쌓으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술가로서 미켈란젤로가 인간의 본성과 삶의 변화에 대해 깊이 통찰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의 웃음과 순수함은 가장 아름다운 것일 수 있지만 그가 세상의 탐욕과 이기심에 물들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대하면 대할수록 복잡해지고 골치 아픈 별의별 경험까지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삶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쪽에서는 성공한 인생을 원하거든 인맥을 넓히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나이가 들수록 친구 소용없다고 목청을 높입니다. 친구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편한 친구가 있어서 오히려 인생 말년에 스트레스가 된다면 심각히 고려해 볼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길 반복합니까? 기억이 정상인데도 이름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얼굴조차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마 스침을 뺀 만남의 인연만 생각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학교, 군대, 직장, 사회생활 등 한때 그 시절에 매일 보면서 지냈던 그 사람들이 인생의 변화무쌍한 과정에서 앞다퉈가며 배턴 터치 하듯 멀어져간 인연들이 무척이나 많은 것입니다. 한때는 실명으로 기억되었으나 세월의 흐름은 익명으로 남아 어렴풋이 생각날 듯 말 듯 잊혀버린 멀어져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세월에서 배운 교훈은 누구나 다 늙는다는 것. 그럴 줄 몰랐는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황당함과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열 길 물 깊이는 알아도 사람 한 길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일찍부터 제대로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은 삶의 큰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숱한 사람들을 겪으면서 사람은 결국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좌지우지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의 이성이나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이해 당사자끼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속이 편해집니다. 이럴 때 사람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뻔뻔하고 음흉할까를 되뇌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이심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이 시커멓고 음흉하며 뻔뻔하니까 이기는 것이라고 귀국자, 후흑학, 웅리자에서 고난도의 인간관계론을 일깨워줍니다.
여기서 논하는 처세술은 우리가 흔히 희로애락으로 일희일비하는 그런 차원의 단순한 감성적인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대하는 잔꾀나 술수와 꼼수를 부리는 정도는 부흑의 초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급한 아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전환도의 수준 낮은 변덕과 뻔뻔스러움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상대를 품을 고차원의 삶을 살면 자연스레 극복될 심보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속상한 감정을 자제하고 추스르는 평상심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상심은 일상적인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평상시의 감정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정심은 감정의 기복이 없이 평안하면서 고요한 마음을 뜻합니다. 즉,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평상심과 평정심의 유지와 회복력은 삶의 현장에서 큰 경쟁력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10중 8구는 좋은 사이라 여겨도 한순간 이해관계에 빠지면 놀랍도록 돌변하기 십상입니다. 이기적일수록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일촉즉발의 팽팽한 대치 상태가 됩니다. 평상시 보이던 평범함은 사라지고 약 6강식의 정글 법칙이 발동하면 소름이 돋을 만큼 변해버립니다. 흔히 말하는 라이벌은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지나치만치 병적인 경쟁의식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 경쟁의식이 도를 넘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는 안 됩니다. 인연을 핑계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병적인 시기와 질투로 남남보다 못한 외나무다리의 꼴불견 같은 만남이 되는 불행은 악연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극도로 상하면 인성은 어디론가 실종되고 맙니다. 이성을 잃으면 야성만이 기승을 부리는 한심한 꼴이 되기 마련입니다. 과연 사람 속의 인성은 어디까지며 야성은 어디까지가 경계선일까요? 사람들은 선악, 희비, 양심과 사심의 경계선에서는 성선설과 성악설은 무기력하리만치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좌지우지됩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두 작품에서 보듯이 자신의 성과 속, 선과 악의 괴리와 경계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감정이 상할 때면 내 속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야누스적인 이율배반의 두 모습이 꿈틀거린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중성을 넘어 다중성의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너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성적일 땐 숨겨진 야성을 모르고 상대를 순하다 착하다고 여기다가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또한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숨겨온 인간성의 밑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는 타락성으로 상대에게 상처와 아픔, 고통을 안기기도 합니다. 사람의 착하고 악함,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그 경계가 어디까지일까요? 그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이 누구에게나 확실하며 분명히 맞는 걸까요? 그때그때 따라서 변하는 기준이면 그 애매모호한 일방적 기준에 매달려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심은 근본적으로 선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양심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악의 개념에 대한 차이가 생깁니다. 사소한 잘못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하면 큰 잘못에도 가책을 느끼기보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중요합니다. 종교나 국가 간의 이념이나 사상이 선악의 판도를 가름으로 전쟁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관은 더 큰 것을 위하는 선하고 이로운 것일수록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일상의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적으로 미워지거나 예쁘게 보일지라도 공사를 제대로 분별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공적인 신분으로서는 내 기준, 내 판단, 내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공인은 어떤 경우도 자신을 나타내려거나 돋보이려는 체를 지향해야 옳습니다. 사람은 다양하다 못해 도저히 비위를 맞춰주기가 어려운 천천만만 각양각색의 마음이라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특히나 곧바로 순간 이동하듯이 속마음이 급변이를 해버리는 변덕스러움에 속수무책이 돼버리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어차피 변할 사람은 변하여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 시차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을 사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함이 성숙한 변화여야지 자기 변명과 변덕이라면 실망만 더합니다. 변덕스러움과 변화됨을 착각하지 말아야 마땅한데 가머니설에 속아 때늦은 후회로 한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믿어야 하지만 신뢰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섣불리 믿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칫 상대의 카멜레온처럼 위장한 변색을 본색으로 알고 마음을 뺏긴다면 후회막급이 될 뿐입니다.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이만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급조된 선심에 혹하고
마음과 영혼까지 털리고 넘어가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신앙이 좋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천품이 좋은가를 제대로 헤아려야 지혜롭습니다. 천품이 안 좋으면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동안 감춰온 자신의 못된 성품의 아킬레스건이 본색을 드러내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수록 나아지는 자아를 위해서 자기 관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매사, 기본 잘하기, 반복 잘하기, 새일 잘하기가 삶의 질을 판가름합니다. 나타난 자기와 나타나지 않는 자기가 너무 표리부동하지 않게 잘 가꿔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도 똑같은 나타난 남과 나타나지 않은 남을 조심스레 살펴봐야 합니다. 좋은 게 좋다고 마냥 싫은 소리 한번 안 해본 사이가 믿을 만한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서로 믿는 사이라면 입에 쓴 약도 기꺼이 수용하는 역지사지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조에리의 창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아는 열린 창, 자신은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숨겨진 창, 자신은 모르나 타인은 아는 보이지 않는 창,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미지의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은 알지만 타인이 모르는 숨겨진 창이나 자신도 타인도 모르는 미지의 창은 타인이 알 수 없는 영역의 창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아는 열린 창과 자신은 모르는데 타인은 아는 보이지 않는 창이 곧 타인에게 자칫 단점과 약점을 공략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활기찬 삶을 위해 자기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자연처럼 스스로 연해지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한결같음으로 선순환해야 합니다. 자기만의 기분 전환의 노하우를 일상에서 찾아내고 웃음과 감사함으로 실행하면 좋음에 좋음을 더할 것입니다. 익은 벼의 교훈을 본받아 내려놓음과 이해와 배려가 샘물처럼 솟아나면 기쁨이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음으로 마음은 곱게, 행동은 밝게, 생활은 맑게 살아간다면 삶의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삶이 긍정에너지의 평안과 안정감을 주어 나날이 건강하고 행복한 선순환 인생으로 연결어 가게 할 것입니다. 지혜어브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